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사람은 왜 다른 사람한테 잘해야 될까 하는 주제를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경제학을 처음에 전공을 했는데,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인간은 매우 이기적인 인간,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인간. 근데 제가 그 뒤에 이제 사회복지 쪽으로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사람은 비합리적인 존재다. 그 다음에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이타적이다. 그런데 왜 이타적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게 아직도 명쾌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이기적이라는 것은 저를 돌아봐도 그렇고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다수가 굉장히 자기 이해관계에 뭔가 득이 돼야 움직이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꺼이 자기 손해를 보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이 있고, 또 선생님 네팔 가셔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신 것도 있고, 그 이유가 뭘까? 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될까? 이타적이어야 할까? 이타적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것도 우리가 대단에서 몇 번 얘기한 기본적인 거. 네. 지가 살려고 그래. 지가 살려고. 지가 살려고. 이기적인 거는 이기적이라야 사는 거예요. 어릴 때. 네네네네. 그 조만한 놈이 뭐 봉사로 댕기겠어? 네. 이기적이라야 사는 거예요. 네. 그러나 섞여 살다 보니까 지 주장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줘야 받을 게 생겨요. 네. 그걸 교환해. 그 봉사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자기만 희생하고 남을 그게 아니에요. 네. 봉사를 가장해서 하면 그 대가가 오는 거예요. 그 요새 정치적으로 뭐 돈을 받아놓고 대가성이 없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까만 거짓말. 돈이 아니라도 네. 인사하는 것도 대가성이 있어요. 내가 인사하면 상대방이 받아주잖아요. 네. 상대방이 나한테 인사해주기를 바라면서 내가 인사를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대가를 보란 거예요. 그거는. 이게 대가성 대담이네. 그럼 이것도 대가성이에요. 넓게 생각하면. 대가성 하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주고받는 게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자기 이득만 취하려고 이제 의식적으로 꾸며가지고 뭐 이래 한다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뭐 어쨌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득을 주고받는 거예요. 네. 교환이라는 말씀으로 교환. 교환이라는 말씀으로 제 의문이 저는 말끔히 좀 풀렸어요. 교환이에요. 네. 그런데 이기적인 것도 과할 때 문제가 되지만 이타적인 것도 과할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집은 버려두고 불이웃 돕겠다고 나가서 며칠 안 들어온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타적으로 과할 때 생기는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애쓰다가 자기가 능력도 없으면서 이타적인 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100냥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1000냥을 내놓으려고 길을 쓰다 보니까 소진이 오겠군요. 소진이. 요새 이제 소위 이타적인 그걸 하기 위해서 모금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조금 딴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요새 텔레비에 광고가 엄청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유니세프에서 뭐 애가 아프리카에서 굶어서 세이브 더 칠드런 뭐 이런 거거든요. 텔레비 그냥 공짜로 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광고비가 들잖아요. 거기에 들죠. 그러면 그게 종사하는 사람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나면 뭐 가지고 하는지. 이제 그게 내 혼자 생각해보는데 걱정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회학적인 이론에 보면 처음 목적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시작하는 거지만은 조직이 커버리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하고 달라지잖아요. 우선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그 다음에 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무슨 이제
있어. 네. 그래서 이제 너무 큰 것보다는 작지만은 그래서 내가 그런 네팔을 봉사하면서도 물론 다른 데서 이제 제약회사 같은 데서 약도 기부받고 네. 뭐 그래가지고 가기는 가지만은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대원은 학생이건 교수건 $1,000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1,000를 냈어. 네. 내 돈을 내가지고 내가 이타적으로 도움을 준다. 네네. 그거 없이도 원조 받은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내 비행기 값 빼고 이러면 되잖아요. 네네. 그것도 봉사이긴 하지만은 내가 그래도 내 돈도 내고 노력뿐 아니라 네네. 그 일부분을 내가 감당하면서 하면 그게 좀 더 그 봉사에 가까운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그렇게 해본 건데 그 내 친구 라이언 클럽에 그 지구 뭐 회장이 됐어. 네. 그 일본 회원으로 있다가 이제 오래 하다 보니 회장이 되고 그분이 나한테 고민을 내 생각하고 똑같이 호소한 적이 있어요. 네. 봉사하려고 이게 모인 건데 네. 호텔에서 좋은 밥 먹고 좋은 사료하고 이래가지고 남는 돈 가지고 쥐꼬리만큼 들고 가서 봉사를 이렇게 내놓는 게 자기 양심에는 너무 이게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정리해 줬냐면 라이언스 클럽이라는 것은 봉사가 목적인 클럽이 아니다고. 사교가 목적인 클럽이에요. 사교를 하고 남는 걸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줘도 봉사하고 이만큼 줘도 봉사하고 그런 거예요. 네. 사회적인 사교가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거 안타까워 할 거 없잖아요. 이만큼 줘도 고마운 일이고. 네, 안 주는 것보다 많이 주는 거니까. 그렇지. 네. 더 많이 주면 더 고마우고 그런 거지. 그렇게 정리해서 이제 회장님이랑 잘 맞췄어.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나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네. 이 조직이 너무 커버리면 네.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너무 많아져 버려. 너무 많아져 버려. 저도 대학원에서 또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선생님하고 똑같은 걸 느꼈는데 교직원 월급, 교수 월급, 학교 관리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돈을 다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학생한테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골탑이라고 뼈가 진짜 소 잡아야 되고 요즘은 평균으로 한 학기에 500만 원이거든. 그러면 한 과목에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지금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500만 원을 내거든요, 한 학기에. 한 학기에? 한 학기에 500만 원을 내요. 500만 원을 내면 수업을 몇 개를 듣냐면 3개를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평균 해가지고 뭐 아주 크게 반올림하면 한 200만 원씩 되거든요. 200만 원을 30명이 들으면 6천만 원짜리 수업인 거죠. 그럼 제가 그 수업을 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제 좀 자주 묻고 학생들한테 부끄러워지는 건 뭐냐 하면 내가 6천만 원짜리 가치 되는 내용을 학생들과 나누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6천만 원이 아니라 그 수강생 부담하고 뭐 제가 다른 기관 같은 데서 하면 1시간에 30만 원짜리도 대학원 이상으로 준비해서 잘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6천만 원짜리인데 열 몇 번 하고 6천만 원 가치를 내가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과연 저 같은 강사한테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지불하는 순수한 돈은 얼마일까 생각했더니 이게 6천만 원이 아니라 뭐 600만 원도 쳐야 될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교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 학교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의 등록금이 들어가고 실제로 뭐 교수, 강사, 학생 간에 주고받는 직접적인 비용은 요만큼이면 봉사요금이 적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편법으로 하는 게 이제 학생 수를 늘려야 되잖아요. 학생 수를 늘려야죠. 네. 부담 수가 많아야 네네네. 그걸 커버하고도 남는 거거든요. 네. 그 요새 지방대학이든지 또 일부 대학이 어려움을 겪는 거는 학생 수도 줄으니까 네. 그게 이끌어 나가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순은 있지만은
또 그 모순을 타게 하려면은 그런 편법을 쓰지 않고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알면서도. 예, 그런 걸 좀 지난 시간에 토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교육 종사자들이 네. 진지한 토론을 통해 가지고 네. 전제되지 않는 네. 결론을 내 가지고 그거를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네. 차차 확대하고 이러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문교부 장관이 뭐 이래 생각하면 그것도 해. 그러니까 우리 제도가 또 너무 자주 바뀌어버려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실험적인 건데 네. 그 교육이라는 게 실험만 하다가 끝쳐서는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아마 그냥 개인 단위로 작은 교육 모임을 만들어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이런 관리비가 거의 서로 윈윈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작은 대학도 만들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하고 제가 그 작은 상담 대학을 하나 만든다, 온라인 기반으로. 그러면 그 관리 비용 이런 거는 특별히 필요 없잖아요. 만들까요, 선생님? 난 그런 경영 능력이 없어서. 저도 없는데. 경제학과 나와서 이거 그럼 제가 설계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런 사실 이 지금 무료로 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작은 이타적인 거, 또 교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게 그냥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나한테 돌아오는 그건 그 피드백이 환산할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지하게 많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자기는 이제 어디 강연을 가면은 돈을 얼마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 돈 주는 것만큼만 얘기해 준다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요새는 이제 자서전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대필 작가가 있어요. 네. 그럼 대필을 해주면 자기 이름은 어디든지 한 구석에도 없고 그냥 글 쓰는 값만 받고 이름은 이제 국회의원 누구 그렇죠. 대필 작가는 사라지고. 네.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호소를 해요. 이거 내가 못하는 짓인지 모르겠거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충고하기를 그게 대필 작가다. 그게 대필 작가다. 그게 억울해서 네가 그러면 안 한다 그러면 글재주가 늘 시간이 없는 거야.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네요. 내 이름은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 글을 자주 쓰고 그런 책을 자주 내다 보면 내 이름은 없지만 글 쓰는 솜씨는 굉장히 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피드백된 거예요. 네. 그게 보상이고. 그럼 그때 자신 있을 때 내 이름 걸고 내가 써면 되는 거예요. 네. 시큰 연습하고. 근데 그게 시큰둥해서 안 하면은 글 쓰는 재주가 늘질 않아요. 선생님 그 말씀, 선생님 항상 저를 또 좀 반성하게 해주시죠. 반성해 주시는데, 제가 이제 그 종교방송에서 지금 라디오 진행을 몇 년 동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박하게 주는 거예요. 진행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선생님 말씀 통해서 또 반성을 한 게 무료가 아니다. 그 말씀에서 제가 지금 반성해서 솔직히 고백을 하는 건데,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짜다. 너무 내가 준비해가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보상이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이번에 TV에 한번 나가서 대담을 하게 됐는데 그 생각이 슬쩍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드는 게 맞죠. 맞아. 나도 이제 방송을 많이 나가봤지만 내가 방송하는 토크쇼에 중간에 잠깐 가수가 와서 노래 한번 부르고 걔는 내보다 10배도 더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 주된 거는 내 토크쇼인데.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이 취급밖에 못 받느냐 이 생각을 하지만은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그렇더라도 내 얘기를 듣고 그래도 공감하는 사람이 있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노래 한 곡에 비할 게 못 돼. 그렇죠. 그래서 나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거의 연연하지 않고 넓게 하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자기 관리를 위해서 자기는 얼마 이상이 아니면 강연을 안 하다. 네. 그것도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다 합당한 이유. 뭐냐면 기왕 시간을 투자하는데 많이 주는 데 가서 투자를 해서 내 노력을 좀 아끼고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나 나는 어떤 생각으로 지금까지 강의하고 원고를 썼느냐 하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원고를 부탁한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이걸 뭔가 말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성심성의껏 내가 아는 대로 뭐 공부를 하든지 어쩌든지 해줘야 되잖아요. 나한테 의뢰해주는 것만 해도 이게 찬스를 주는 건데 나는 그런 자세로 지금까지 왔어요. 네. 그래서 원고료를 얼마 주는지 뭐 강연료를 얼마 주는지 내가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그 우리 선배가 그런 강의료가 적다고 그걸 이제 주최측에다가 주면서 점심에 선보를 그 이제 좀 비꼬는 거지. 그렇지. 나를 부르려면 이래 불러서는 안 된다. 이게 나한테 주는 거냐. 그래. 너희들 밥이나 사 먹어라.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뭐 다른 편법을 써가지고 돈을 더 보태가 줬어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는 그분하고 나는 이제 같은 과를 전공하는 그분은 내 선배인데 네. 그러니까 나한테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거야. 초청하는 쪽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말을 꺼내요. 이제 강사료는 어느 정도로 책정해서 드리면 네네네. 달라면 주요 그래서. 네. 달라면 줘요. 달라면 줘요. 달라면 주는 거죠. 아 그거는 아니지만. 네네. 그러면 책정된 대로 줘야지 뭐. 주지도 못할 걸 물어보기는 왜 물어보냐. 네네. 나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그러고 뭐 작게 주든 많이 주든 내가 그걸 챙겨본 적이 없어요. 네.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참여함으로써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늘어나요. 기회가 뭐를 해줄까. 네네. 그리고 글 쓰는 솜씨도 내가 글을 뭐 문해 창작과에 들어가서 창작법을 배운 건 아니지만 쓰다가 보니까 늘어나요. 네. 근데 그걸 얼마를 안 주면 내가 안 쓴다 이래 버렸으면 지금만큼 내가 글을 쓰지를 못할 것 같아요. 기회 제공이야말로 진짜 비용이었다. 그렇지. 네. 이제 나는 그런 생각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선생님 하늘을 우러러 선생님께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게 젊은 시절에 제가 어린 시절에 선생님의 이 말씀을 제 가슴에 새기고 어디에 강사를 얼마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하고 똑같이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까지 제가 액수를 책정하지 않고 많이 주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것은 스승의 정신이다. 스승의 정신을 내가 이어받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살아왔는데 저는 요즘 들어서 살짝 나는 조금 다르게 살아볼까. 그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들어가지고 최근부터는 제가 제 상담료하고 강사료를 조금 정했어요. 정해서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내 자존심의 최소한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걸 정해서 그게 비싸다고 하면 제가 가지 않고 그걸 소용하면 가고 이랬는데 이것이 주는 효과도 또 있더라고요. 뭐냐면 더 최선을 다하게 돼요. 여기까지 수용해 줬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그렇게 거기에서 그렇게 준다고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줘도 열심히 하고 안 줘도 열심히 하는 게 바탕이 돼야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안 줘도 그래도 기존의 것을 요즘은 하고 있거든요. 요즘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드렸는데 선생님 지금 해주신 말씀을 요즘 한 4-5번 정도를 느꼈어요. 강의 주제를 줄 때 제가 뭘 강의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고 주는 데도 있지만 절반은 제가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주제를 저한테 줘요. 그러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탈북 청소년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 또 미혼모에 대한 상담을 해달라.
그러면 그때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공부 내용이요. 이게 대학원 석박사 공부하고는 질이 달라요. 정말 열심히 하게 되고 정말 이 분야를 이 강의 의뢰를 안 받았으면 도저히 이 분야는 모르고 지나갔을 텐데 이걸 받으니까 이 분야를 새롭게 공부를 하게 되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야 이게 거기서는 50만 원을 주지만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건 500만 원이다 하는 느낌을 최근에 서너 번 받았거든요. 이게 선생님 말씀하시는 또 보이지 않는 비싼 비용이겠죠. 이걸 통해서 말을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세태라는 건 그렇지 못한 게 있어요. 나도 느끼는 건데 내가 그렇게 해주면 그의 진정한 의미를 공감하고 돈은 비록 안 주더라도 생각은 함께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 해놓으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고수준으로 줘서 언제든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야. 그럼 요새 강사도 A급, B급 맞아요. 그렇게 내 같은 거는 A급 강사가 안 돼요. 근데 A급이라고 생각하고 되고 있더니 아니 나는 A급 내가 해주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100만 원을 받으시나 10만 원 받으시나 1000만 원 똑같이 해주시는 건데 그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내가 감명 깊게 들은 거는 김영석 교수가 그 유튜브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내 생각하고 비슷한 게 하나 그분은 북한에서 피난와가지고 형제, 노모, 그 다음에 자녀 전부 13식구인가 그러는데 내 식구가 혼자 이제 고등학교 선생부터 시작해서 별걸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이 살리는 거예요. 가족을. 그러니까 철학을 하시는 분이니까 돈이 목적이냐 수단이냐 이거 가지고 논하는 분인데 어느 날 대구에서 제자들이 올라와가지고 대구에서 여름 모임이 있어서 선생님한테 강의를 듣고 싶어 한다. 그래 스케줄을 보니까 삼성하고 이미 계약이 돼 있어. 삼성이면 돈 아주 많이 주는데. 그래서 삼성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이거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꼭 모시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밖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저걸 해주긴 해줘야 되겠는데 선약을 해버리고 그래서 순간으로 조금 기다려 그리고 삼성에다 전화를 했대요. 이런 사정이 생겨서 이쪽을 했으면 싶은데 그런데 삼성에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거기 갔다 오세요. 그 자기 생각에는 삼성에 가면 차도 내주고 돈도 훨씬 많고 여기는 내 돈 들여가지고 기차 타고 가야지 또 준다 해봐야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런데 그걸 선택해서 갔다 오면서 기차를 타고 오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말로는 목적이니 수단이니 이런 말을 했지만은 내가 돈을 수단으로 살아봤구나. 변명하자면 수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가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그게 얽매일 처지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이 비로소 그때 바뀌었다. 그런 철학자가 그렇게 바뀌는데. 진짜 철학을 하신다. 난 그걸 감명 깊게 들었어. 근데 나는 처음부터 그걸 안 가리는 걸로 했으니까 가리고 말고 할 건 없었는데 그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살아와서 언제 이런 고백하고 싶었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25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고 왠지 고백하고 싶은 선생님 저도 잘했죠? 이 얘기를 해서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가족도 펄쩍 뛰어. 그런 생각 때문에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어. 제 아내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그래서 그것도 생각하고 미안하긴. 근데 오늘 큰 거는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선생님.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선생님과 조금 다르게 뭔가를 정하겠다는 거를 버릴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적게 주는 것도 버리지 않고, 함께 해나가는데, 오늘 크게 배운 것은 교환이라는 두 글자였어요. 교환. 이타적인 것은 교환이다. 그리고 그게 꼭 돈으로 환산될 필요는 없다. 돈 이외에 얼마든지 교환 가치가 있는 자원들은 많다. 어디 프랑스인가 유럽의 속담을 봤더니, 아이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짧지만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더라고요. 어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건 교환 가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정말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고 이 이타적인 행위도 결정한다면 후회 없이 김영석 교수님처럼 그렇게 또 선생님처럼 또 저도 저의 모델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내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네. 이제 병원 경영이 어려우니까 네. 과장회의 하면 이제 어느 과에서 얼마 벌고 네네네. 그걸 이제 다 공개해서 네네. 그럼 정신과가 항상 좀 니자리 돼. 왜 그러냐면 장기 환자이기 때문에 네. 병원에서 수입이 있자면 이 배터를 회전하는 속도가 빨라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정신과는 입원하면 속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회전 속도가 늦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수입이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럼 과장회의 하면 내가 낯을 들기가 어려워. 네. 좀 분발해 보세요. 아하. 이런 이제 주의도 적고 그래.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원장님한테 그랬어요. 정신과는 딱히 들어오는 숫자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정신과가 존재함으로써 보이지 않게 영향을 주는 게 많다는 것을 내가 예를 들었어요. 내가 정신과 외래를 자청해서 어디 했냐면 엘리베이터 옆에다가 옆에 붙어 있는 방을 정신과로 달라고 그랬어요. 네네네. 거기에 있으면 들고 나면서 병원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많이 들려요. 네. 치료받고 나오면서 왜 이래 복잡하냐든지 뭐 이래 불친절하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엘리베이터에서 하는 소리가. 네. 그게 다 들려요. 네. 그럼 내가 놓치지 않고 간호사를 시켜서 그분을 들어오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이 화가 안 날 정도로 내가 설득해서 보내. 네. 그거는 사실 이래서 그럴 것인데 당신이 조금 이해가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런 점을 좀 생각해 보라든지 뭐 이러면 전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굳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내가 설명을 불평을 안 하겠는데 그럼 이거 무슨 약입니까? 좋은 약이니까 먹으니까 좋은 약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엘리베이터 옆에 자리를 잡고 그 화풀이를 엄청 많이 해줬어요. 그걸 돈으로 환산하겠어? 그렇죠. 예를 들면 화가 더 많이 나서 우리 병원을 고소했다고 하면 그렇지. 그 비용이 또 얼마겠어? 법무적인 비용이네.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바로 참 그 한 달 수입이 얼마다 하는 숫자만 가지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그 말씀이 압축적으로 오늘 대담을 마무리 지어주네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치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훨씬 큰 가치 혹은 동등한 가치일 수 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 그 속에 숨어 있는 더 중요한 것도 있다. 네. 그래서 늘 교환 가치가 있는 저희 대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더 교환 가치가 있고 본질적 가치가 있는 대담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너랑 나랑 이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